안녕하세요. (21쪽) 71번. He has a many sled, large sled, 뒤에 패밀리 삼각형. 형용사와 명사와의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영어에서는 컬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컬로케이션. 즉 연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가족을 데리고 있다 할 때 패밀리를 설명하는 걸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패밀리 같은 경우는 large나 small로 설명하는 거예요. family, number, amount, quantity. 여러분 보고 책 찾아서 하라고 내다가 또 나랑 안 해본 사람들은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 책도 있거든요, 이게. 청중, 인구, 양, 숫자, 어휘, 이런 거는요, 라지나 스몰로 꾸밀 때는 라지나 스몰로 꾸미고 보어로 쓰일 때도 라지나 스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옆으로 가면 머치 슬랩, 익스펜시브 슬랩, 디어 슬랩, 하이 슬랩인데 우리말로는 가격이 무척 비싸다 그래서 익스펜시브나 디얼 같은 걸 쓸 것 같은데 얘네 비싼이란 뜻인데 프라이스 삼각형. 얘네는 하이나 로우를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색하다 할지언정 영어 표현에서는 정확히 이 설명해주는 명사는 하이나 로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급, 수요, 비율, 속도, 봉급, 가격. 얘네들은 하이나 로우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제 그 프라이스 가격 얘기를 예문을 보면 거기 그냥 주어를 더 프라이스 대놓고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면 모자 갖고 해볼까요?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비쌌어 이렇게 하면 expensive cheap을 쓰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물건의 가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얘는 하이나 로우를 써야 되는. 알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의문문으로 하면 거기서
두 개 더 내려오면 how much is the price of that 이렇게 돼 있죠. 야, 그거 가격 how much 얼마야? 맞을 것 같지만 주어가 누구냐면 the price예요. price라는 단어를 갖고 할 때 expensive나 cheap을 못 쓰듯이 의문문에서는 how much로 못 물어봅니다. what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what. 그래서 야, 그거 모자 얼마야? 그러면 how much is the hat 하면 돼요. 여기서처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hat을 갖고 의문문으로 가격을 물을 때는 how much야. price를 갖고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what이야. 잘 알아두세요. 그럼 고우의 population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의 인구는 얼마나 많아? 한국말로 해서 how much, how many 쓸 것 같지만 이것도 what입니다. population을 대놓고 갖다 물어보면 의문문에서는 다 what을 쓰는 거예요. 72번 같은 걸 뭐라 그러냐면 어휘형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제 형식은 문법을 따르지만 어휘가 안 되면 락현스쿨 뭐 이거 어휘가 안 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법 문제예요. 즉 어휘의 선택을 잘못하면 문법이 어긋난 거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onsiderable하고 considerable인데요. 외울 때도 재미로 외우는 겨. considerable, 사물에게 쓰는 겨. considerate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time and money를 설명하려면 considerable이 되는 거예요. 상당한의 뜻이죠. 자꾸 유혹을 느껴. 나랑 어휘를 요새 이제 계속 듣는 사람들은 내가 38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 뭐 어쩔 수 없지. 예, 이제 어휘로 가면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considerable, 상당한, 중대한 이런 건데 substantial, significant랑 동의어가 되기도 하고요. 어블로 끝난 애들은 어블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sizable, apprecia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블은 어블끼리 동의어되는 거예요. 상당한 이런 뜻이 상당한, 수나 양 이런 걸 설명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considerate는 언제 쓰느냐? 사람한테 쓰는 게 사람. 원래 consider라는 원형이 고려하다야. 고려하는 건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배려심이 있다는 얘기는 사려가 깊은 거예요. 사가 생각 사자잖아요. 그래서 thoughtful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두 번째, respectable 쓸래, respectful 쓸래. 자, 어불이 들어가면 100%는 아니어도 거의 90% 이상은 수동 개념이에요. 당하거나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respectable 하면 존경받을 만한인데 얘는 내용상으로 봐도 뒤에 toward their elders가 나옵니다. 윗사람에게. 그럼 respectful을 쓰는 게 존경심으로 꽉 찼다라는 공손한 예의 발언을 써야 되는 거예요. respectable은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정답은 respectful이 되는 거예요. 그럼 respectable이나 respectful은 존경하다라는 respect에서 온 건데 마지막에 있는 respective는 어떤 사항, 대목, 점, 관련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왜 밤하고 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respective는 각각의라는 뜻이야. 각각의. 어차피 금방도 얘기했는데
어블로 끝나는 어휘는 동여가 어블될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원래 베너레이트가 존경하던데 이렇게 하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이 되고요. 이스티메이트에서 온 말에서 이스티머블 하면 되고요. 그러면 리스펙풀은 뭐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 공손하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의 바르는 건데 쉬운 말로 가면 그냥 폴라이트고요. 우리말 한문 쓰듯이 공손한 이렇게 하면은 자꾸 유혹을 느껴. 구강 이렇게 하면 자료집 있는 사람들은 구강 확인하시고요. 상당한 건 38강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걸 좀 고급스럽게 가면 남을 공손하게 대하고 존경심으로 꽉 찬 사람들은요, 떠받드는 거거든요. 떠받들면 나는 자세를 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를 나타내는 접두어가 D예요. 그래서 D4를 잘못 알면 미루다, 연기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얘 자동사로 쓰면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퍼런셜이 되고, 제가 최근에 어휘하면서 형광펜 이렇게 하고 책상에 써놓고 붙여놔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상 문제를 삼아준 게 complacent고, 단어는 철자가 아니라 소리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단어를 이거 동의어할 때 이렇게 줬죠. 끝이 에이슨으로 끝납니다. complacent, obeisant 이렇게.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desirable 쓸래, desirous 쓸래. 자, 어불은 당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때 형광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이때신하면 사물 성격이고요. 이때 사이에 쓰는 애는 desirous,는요 사람이 주어일 때만 쓰는 게 희망하는, 바라는, 갈망하는 이런 거예요. 그럼 desirable은 바람직한이란 뜻이에요. 그 문법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성판단 형용사예요. 이성판단 형용사가 이때 타고 같이 다녀서 오면 that 뒤에는 should 옵니다. 그래서 that 뒤에 should 있고요. 이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밑에 줄에 있는 거 잘못하면 desirous를 쓰려고 그러는데 he is a 요거는 desirable이에요. 사람에도. 왜냐면 걔가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람직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desirable은 바람직한이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바라고 희망하는 바가 크단 얘기지. 그래서 desirable man이고요. 그는 바람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길 바라는 거지. 그때는 I가 주어여서 주격 보호로 쓰였을 때는 어부랑 같이 다니면서 뭐뭐를 갈망하는, 희망하는 할 때 desirous를 쓰는 겁니다. 22쪽으로 갑니다. 이카나믹이냐 이카나미컬이냐인데 내용 보면 우리는 이카나미컬래 이카나미컬 해야만 해. 그래서 for a rainy day,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돈 좀 저축해놔야 되거든. 그러면 아껴 써야 되니까 뒤에 거 쓰는 거예요. 이카나미컬. 앞에 나오는 이카나믹은 단순 형용사입니다. 그냥 경제의란 뜻이야. 이카나미컬은 요런 뜻이죠. 검소한. 5강. 자료집 있는 사람들은 5강이라고, 5강. 아껴 쓰고 이런 거 절약하는 거. 우리도 왜 우리말에도 요건 참 경제적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냥 사회 경제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돈을 절약감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비행기에 싸게 가는 데를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비행기는 안 타봤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상류사회는 이제 헬기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뭐 전용기 타고 다니니까 굳이 뭐 서민들 타는 비행기는 잘 안 타. 자, 다음 The children healthy, healthful, healthful, 사몰 이런 거. 사람이 건강한 하면은 healthy를 쓰는 거고 그 밑에 jogging은 정말 건강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healthful 쓰는 게 꽉 찬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healthy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 healthful 얘는 사물한테 쓰는데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요 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건 좋은 겁니다. 좋은의 접도는 bene입니다. 그래서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건강에 좋게 먹으려면 영양소 파괴가 안 되게끔 찢어 발려 놓는 게 아니라 통으로 먹어야 좋다고. 통밀 뭐 이런 것처럼 통째로 먹는 그래서 홀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미삼아 알려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건강에 좋은 거 먹어도 다 살로 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이로는 우리말로 재미삼아 외워도 돼. 그러나 이거 만만치 않은 단어에 처음 보면 살로 간다 이렇게 외우면 돼. 살로. 셀러브라이어스, 셀러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료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쭉쭉 치고 나갔지. 40강입니다. 다음,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앞에 겁니다. 히스토릭, 역사적으로 유명한. 뒤에 나오는 히스토리컬은 단순 형용사입니다. 그냥 역사의.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마 정확히 내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262단어일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연설을 합니다. 게티스버그에서. 그래서 사회 혹시 요번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을까 아마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welfare, 국민복지. 그런 거 안 배워? By the people, 국민자치. Of the people, 국민주권. 뭐 이런 거. 무슨 그런 거 했는데. 그래서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on this earth.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government, 정부는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멸망치 않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이제 거의 후반부 가서 나와요. 아무튼 게티스버그 유명한 연설문이고요. 우리 때는 이런 거 막 외웠어. 요새도 그 책 나오나 몰라. 성문 종합영어. 나는 아직도 있어요. 성문 종합영어. 거기에 파트별에서 장문 독해가 나와. 장문 독해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문, 메가더 장군의 뭐 연설, 또 링컨의 연설문 이렇게 한 페이지씩 된 거.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막 그랬다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근데 안 나오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자, my father, 우리 아버지 농부요. 그러면 인더스트리의 손말인데 인더스트리는 산업, 공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근면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한 농부입니다 해서 앞에 거 쓰는 게 인더스트리어스. 뒤에 나오는 인더스트리얼은 단순 형용사입니다. 그냥 산업의, 공업의. 1강, 자료집 1강, 근면한, 부지런한. 기출문제죠? OS로 거의 끝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OS로만 한번 정리해볼까요? 얘도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seed, sedulous,로 가겠죠? 이거 제일 쉬운 말은 diligent야. 근데 diligent는 안 쓰는 거예요, 제가. OS로 끝나는 애들부터 해볼까?
그 다음에 요즘 JTBC에서 그 언론사 얘기 나오는 드라마 있던데, 허쉬. 거기서 no pain, no gain, 뭐 pain for gain 뭐 이런 거 싹 얘기하던데. 페인이 그냥 혼자 쓰이면 고통이에요. pains 하면 수고, 노력입니다. 거기다가 take, 원래 take pains인데 그거를 형용사화 하느냐고, 두각을 나타내다 두드러지다가 stand out인데 형용사로 만드느냐고 뒤집어서 outstanding 하는 거라고. 얘도 take pains가 pains taking이 되는 거야. 노력, 수고를 기울이는 건 근면한 거라고. 요게 발음을 해보면 안 따잖아요. 공부하는 애들 중에 근면하고 부지런한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앉으면 안 일어나. 그렇잖아. 게으르고 태만한 애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커피나 마시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독서실에서 공부는 책만 하고 있고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는 앉아있는 느낌을 좀, 시드나 새드는 어근이 안 따요. 그래서 시험에 뭘로도 나오냐면 꼼꼼한 주도면밀한으로도 나오는 거야. 꼼꼼하고 주도면밀한 건 어떤 걸 재서한다 그래서 재는 건 매트 개념이라고. 그래서 meticulous고, 얘도 기출문제고요. 이거 나올 때 다 시험 문제 정답이 뭐냐면 careful입니다. 동의어는. 그 다음에 널어놓지 않고 딱딱딱 찔러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찔러서 구멍 내는 기계의 어원으로 내가 해준 punctilious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걸 노동에서 온 거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근면한 거예요. studious. 근로자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근면한 건데 노동이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힘든 애 뜻도 돼요. 그럼 힘든 거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알려줬냐면 스트레스 받아서 누웠어 이렇게 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누웠어, 스트레 누웠어 이런 거야.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만 누웠어? 알아 누웠어. 이게 힘들어서 알아 누웠어. 아우디어스. 그리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느낌을 주는 건 힘든 거야. 디맨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문법과 어휘를 동시에 한번 잡아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he's on 어떤 포인트, 시인이냐. 여러분, imagine 상상하다에서 온 말은 세 개가 있는데 imaginative 얘를 쓰는 거예요.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 밑에 그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봤다, 시도해봤다, 상상 가능한, 생각해볼 수 있는, 어블로 끝나는 겁니다. imaginable. 그러면 그 앞에 있는 imaginary는 뭐냐? 드래곤 같은 거 있죠, 용. 그거는 현실에 없는 거지. 그게 가상의 이런 거야, imaginary. not real의 뜻이야. imaginary는 독해의 빈칸한 성으로 나오게 되면 분명히 imaginary를 들어가게 하려면 앞에 not real의 설명을 꼭 해놓습니다. 그리고 imaginable은 어휘로 기출문제인데 얘랑 같은 뜻이에요. conceivable. conceiv이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블로 끝나는 애들은 어블끼리 동의어되는 거. 제가 imaginable 하고 동의어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얘를 이 단어를 응용할지 모르면 독해서 어휘 문제로 나오면 틀립니다. 왜? 액면 그대로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도대체 상상력이 풍부한 게 뭐냐 이거지. imaginative는요, 창의적인, 독창적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IV로 끝났으니까 creative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독창적인 original 또는 ingenious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독해와 연관시켜서 중요한 어휘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독해 지문 속에 들어가면 명사는 얘가 등장하고요. 얘가 등장하면 상대하는 형용사는 창의적인, 독창적이냐. 근데 이거를 창의적인, 독창적인하고 연관을 사람들이 잘 못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큼은 독해할 때 읽다가 빈칸한 성이나 주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요 둘은 짝꿍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창의적, 독창적은 결국 뭐냐면 영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 나옵니다. 서로 짝꿍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창의, 독창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창의적인의 반대말은 모방한이거든요. 그래서 uninspired가 모방한 거예요. 영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모방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 모방한이라는 단어가 누구냐면 파생한 거거든요. 그게 강물 따라 온다. 그래서 derivativ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기출문제. 이게 이제 이끌어내다, 유래하다, 도출하다 해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한 이런 뜻이에요. 파생한 건 모방한 거예요. 이왕 썼으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미테이티브이고요. 여기 오리지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모방한, 흉내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어휘의 상관관계를 알아두면 독해할 때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다음 the solution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 발달에 매우 모멘터리, 순간적이다. 모멘터스, 중대하다, 중요하다. 모멘터스 쓰는 거예요. 중요한. 모멘터리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거고. 얘도 역시 38강. 기출문제죠. 제일 쉬운 말은 important고요. 자, 지금부터 시험에 나온 애들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잠깐 볼까요? 이거 다 기출문제입니다. 어휘를 외울 때도 이렇게 센스를 좀 갖고, 이거 다 기출문제예요. 중대한, 중요한, 주요한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은 뭐 어차피 중요하고 중대한 건 필수적인도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은 이제 필수적인, 중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나왔을 때 정답이 키였거든, 키. 아까 상당한으로 알려주는 애, 얘도 기출문제죠. substantial. 자,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둘게. consequential. 얘도 중요한이고요. 미안. 카니나리 뭐 카니나리 카디널이요 카디널 땡큐. 응. 자, consequential 또 나온 애가 significant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애 중에 하나가 중요하고 주요한 건요, 우리들 옆에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게 어제 어휘 시간에 2시 한교.
옆에 산처럼 우뚝 솟아있다. 영화사 제목도 있어. 파라마운트. 얘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칩이었거든. 칩. 그러면 모멘털이 될까? 순간적인 어리로 끝났네. 여러분 얘가 템포인데 여기 템포에 템 있지. 템 여기 타임이요. 그 일시적인이 되는 게 temporary, momentary. 에바 이렇게 되는 거. 에바나슨. 이 이페메라가 누구냐면 곤충인데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나오면 원래 short lived야. 단명하는. 결국 단명하는 건 일시적이고 덧없고 순간적인 거야. 그래서 ephemeral이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원래 뜻은 하루살이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산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평균 36시간 산대요. 그러면 이름 바꿔야 돼. 하루 반나절 살이 이렇게. 얘는 하루살이는. 그다음에 이게 도망치다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덧없고 순간적이라는 얘기는 도망치듯이 왔다 훅 가버리는 건데, 플릿이라는 단어가 있어. 덧없이 지나가다야. 플리는 도망치다고 플릿 하면 그게 플리딩이 되고요. F가 3개 나오는 거예요. fugitive 원래 도망자입니다. 어원으로는 fuse가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원이 똑같이 fogaciou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덧없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처럼 왔다가 훅 하고 사라진다고. 유성이 마티어입니다. 그래서 마티오릭 이렇게 되는 경우. 내가 몇 강인지 까먹어가지고 둘 중 하나 할게요. 27 아니면 28강. 자료집 있는 사람들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일시적인. 7여 8여? 27이지? 아유, 머리 가끔 왔다 갔다 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온 애들. 일시적이고 덧없고 순간적인 건 트랜스. 이 짝에서 저 짝으로 왔다가 훅 하고 사라지는 게요. 그래서 둘 다 트랜스가 됩니다. 제가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나 보세요. 얘는 R이로 끝나는 애들만 모았고요. E 2개, F 3개, 트랜스 2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유성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트랜션, 트랜시토리 이런 거. 얘는 기출문제잖아요. 포게이셔스도 기출문제예요. 얘네도 기출문제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hey, 그들은 are staying, 머물고 있거든. 호텔에 앞에 겁니다. luxurious. 여러분이 럭셔리 하는 게 요 형용사 luxurious.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이런 거예요. luxurious가 OUS로 끝났죠. 어원으로 따지면 럭스, 루크 이런 건 다 빛이요, 빛. 반짝반짝거리는 거, 빛나고 밝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삐까번쩍하다 이런 거예요. 결국 luxurious는 OUS로 끝났죠.
그래서 sumptuous라고 하는 겨. 하나 더 하면 extra big은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이런 거.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럭셔리, 그래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말을 럭스라고 하는 게 럭스. 그럼 럭셔리언트는 뭐냐? 숲 또는 풀들이 빛을 띠고 있는 모양을 럭셔리언트 하는 게 무성하냐? 무성한. 근데 단어는 소리라 그랬죠? 얘가 럭셔리언.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 러쉬 이렇게 되는 게 러쉬. 하나 더 한다면 ANT로 끝납니다. 엄마나. 이 램펀트는 이제 이게 런 느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부한 느낌 주고 앰프. 그래서 이제 막 런 달려가듯이. 그래서 바이올런트의 뜻도 있어요. 과격한, 격렬한의 뜻도 있다고. 자, 저랑 어휘를 하든 종합반을 하든 문법을 하든 조금만 한 2달 이상 나랑 경험해본 사람들 다 들은겨. 근데 문제 풀면서 단원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문법 파트긴 하지만 어휘도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 시간 좀 걸려도. 다음은 센스에서 온 말인데, 센스는요, 여러분이 아는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각, 지각, 이해력, 분별력, 의미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게 센스야.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의 the eyes, 눈은 빛에 sensitive, 민감하다야. 얘는 어휘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sensitive. 얘는 주로 이렇게 투랑만이 다니죠. 뭐뭐에 민감한. 얘 나왔을 때 정답이 susceptible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민감한으로. 또 나오면 responsive touch도 민감한이 됩니다. 이 터치는 또 조심할 게 뭐냐면 화잘내는 성마른 이런 참지 잘 못하는 애예요. 건들기만 해도 막 뭐라 그러는 거고. 저 터치 나머지 동요는 23강을 확인하시면 돼요. 화잘내는. 이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뜻만 알아두세요. 그런데 susceptible은 또 뭘로도 나중에 나오냐면 어블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병이나 이런 거에 걸리기 쉬운, 당하기 쉬운, 영향받기 쉬운으로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기출문제다. 그때 나온 애가 벌러너블이라고. 어블로 끝나죠. 이렇게.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도 스킨을 꾸며야 되니까 민감한 피부입니다. 만약 센서블을 쓰면 얼마나 웃긴 단어가 되냐면 현명한 피부요. 현명한 피부가 좀 되나요? 민감한 피부지. 자, 그 밑에 마지막 예문에는 어부 허형광펜 뒤에 to follow 삼각형. to follow를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to가 동사 원형이랑 다니면서 명사랑 형용사, 부사로 쓰여서 투부정사라 부르는데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로 쓰여도 개몸 속에는 동사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동사를 어떤 애가 행동을 하는지 표시하는 영어를 문법을 의미상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표 의미상의 주어는 전부 다 for라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경우만 어부를 쓰는 거야. 어떤 경우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등장하면 어부를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형용사를 쓸 자리에
뒤에 of 목적어가 나오면 얘는 사람의 성품의 형용사를 고르란 얘기야. 그게 sensible의 현명한. sensible 현명한을 쓰는 거라고. 쉬운 말로 wise고요. 최근에 이제 어휘 계속 한 사람들, 아까 근면한 부지런한 1강 2주에 걸쳐서 했고, 어제 끝난 게 3강 sensible이라고 현명한. 현명한에는요,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하다가 젖지거든. 거기서 따온 말이 judicious고요. 결국 현명한 애들은 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은 모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디스해놓고 본다고. 그래서 주의 깊은 신중한의 뜻을 갖고 있는 디스크릿이 현명한으로도 쓰이고요. 하나 더 한다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셉, 싹, 싹, 싹 이런 말 들어가면 다 현명한의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라 그래서 슬기로운 인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 기출문제 썩에 이혔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소방직 혐의 빈칸한 성으로 나온 애가 누구냐면 센소리야. 이건 단순 형용사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그냥 감각의 이런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꾸민다 하면 얘를 제일 많이 꾸밀 거려 기관. 그래서 센소리 올겐 감각 기관을 나타내는. 그 외에 센스 들어가는 말 뭐 나올 만한 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그냥 재미로. sensual 이거 관능적인 육감적인 이런 거예요. 자,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문법 문제에서요. 내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한 열흘 전이나 뭐 바로 특강 같은 거 할 때 해주는데 문법 형용사에 밑줄 치면 부사 아닌가, 또 부사에 밑줄 치면 형용사 아닌가, 아니면 형용사든 부사든 밑줄 쳐 있으면 비교급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 출제 포인트가 걔가. 그러면 첫 번째 예문에 this 이렇게 제목 써놓으면 눈치 금방. 여러분 실력은 안 늘어도 내가 눈치는 늘으라 그랬지. 프로브 형광펜. 프로브는요 P-R-O-V-E가 프로브요. 찾았어? 얘는 반드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관여되면 얘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브 뒤에 to be가 생략됐거든요. 그것만 한번 정리해볼까?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얘네들은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관여하면 이거는 그냥 형용사만 된다고 보면 돼요. 특히 요거 이제 감각동사고요. prove, turn out, appear, seem은요 to be가 생략된 거거든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밖에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poisonously를 ly 빼면 됩니다. 그 밑에 smelled 형광펜, so that 동그라미,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서 so that 걷어내면 deliciously li 빼듭니다. extreme은 형용사고요. extremely는 부사인데 어떤 건 이제 절대적으로 놓으면 안 되고요. 형용사, 부사, 형용사, 명사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 얘가 보편적인 경우는 주로 얘를 꾸미기는 합니다. 거의 8, 90%는.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부사를 써야 되는데, 이따금씩 요 놈이 얘를 꾸밀 때도 써요. 그럴 경우에는 얘는 한 단어로 보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미게 되면 얘는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위에 게 거의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밑에 거는 뭐 거의 안 쓰인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도 difficult 잡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인데 extreme은 형용사로 그럼 극단적인인데 극단적인 어려운 일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면 걔는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extremely를 쓰고요. 앞으로 extremely는 very로 알고 있으면 돼요. 매우요, 매우. 매우 힘든 일 이런 거라고. extremely는 very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법으로 또 따지면 같은 의미의 단어는 중복 금지입니다. 결론. 영어에 very, extremely라는 표현은 없다고 보면 돼요. 같이 안 다닙니다. very하고 extremely는. 그 밑에 exceptionally, exceptional, high yields, 높은 수확량. 그러면 이례적으로 높은 이런 거죠. 그래서 high를 꾸며야 되니까 앞에 있는 exceptionally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요. cautious는 형용사고 cautiously는 부사입니다. 둘 다 비교 변화는 more를 씁니다. 그러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기 때문에 형용사든 부사든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럼 뒤에 나오는 동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become 형용펜. become 뒤에 별표. become은 반드시 형용사를 꼭 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cautious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as 동그라미. as 걷어내면 indiscriminate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인데 앞에 behavior 형용펜. 예,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는 부사가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indiscriminately를 쓰는 거예요. 자, 75번 주요 부사의 용법인데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 요 100번까지 여러분이 끝나면 실제 뭐 이제 저랑 한다는 기준으로 따지면 300 한 4, 50페이지에 되는 이만한 문법책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그걸 예문으로 100가지로 축약해서 정리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설명한 거를 잘 읽어보시면 문법 네 문제는 거의 맞을 거라고 보면 돼요. 노력한 사람에 한해서. 가만히 있는데 맞추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요번에 새로 외워서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했는데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이 공부는 한 상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5번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문으로 하긴 하는데 베리와 머치를 이제 하나씩 예문 보면서 뒤에다가 베리랑 같이 다니네, 머치랑 같이 다니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same을 꾸밀 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same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더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죠. 더 same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베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사란 말이야. 베리는요. 한정사 다음에 와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 very same이에요. 매우 똑같은. 그 다음에 the same 앞으로 나오려면 much 부사가 되려면 여기다 써야 돼. much the same, the very same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더랑 같이 다니는 급이 뭐냐면 최상급이야. 그래서 더 플러스 est를 꾸밀 때는 더 very 최상급이고요. 최상급 앞에다가 강조할 때는 much 더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릅니다. 잘 알아두세요. 신경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더 same이든 더 플러스 최상급이든 더 앞으로 꾸미는 애는 much, 더 뒤에서 꾸미는 애는 very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예문은 the very same이고요. 뒤쪽으로 가면 the same이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much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7번으로 가보세요. 77번의 세 번째 예문. 가로친 거 뒤에 cleverist, est 형광펜. 최상급 나왔죠? 그럼 앞에 거 much 더, 얘 되고요. much 더 최상급. 더 much는 안 되고요. very 더도 안 되고요. 마지막 더 very는 되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가 답이에요. 자, 그 위로 갑니다. 77번. very higher. 안 됩니다. 비교급 꾸미는 애는 much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very는 그냥 형용사나 부사, 이걸 원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very는 비교급 묶음입니다. 자, 다시 75번으로 와서 too much to. 여기 보세요. 여기다 설명할게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to는요, 잘 들어, to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to는 부사밖에 없다고. much는 형용사, 부사 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to는 오직 부사만 있다. much는 형용사, 부사, 명사도 있어요. 형용사, 부사 다 쓰이는데 여기 오는 애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명사가 오면 그걸 much로 꾸미고, much 꾸미는 애가 to입니다. 너무 많은 쓸 수 없는 명사 이런 거예요. 얘는 부사로만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얘 꾸미는 애는 to고, 그 to를 또 꾸밀 수 있는 애가 much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too much냐 much to냐, 뒤에 late 빨간 세로 삼각형 형용사가 왔죠? 그러면 뒤에 거 much to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주로 현재 분사는 very가 꾸미고요. 과거 분사는 much가 꾸민다고 보면 돼요. 주로 수동태에서 이제 much로 꾸미는 거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맞느냐 틀리냐. You only need a passport and you hardly 형광펜.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에서 또 하는 either 쓰는 거 맞습니다.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긍정문에서 또 하는 to를 쓰는 거고, too. 그 밑에 문장, the thief had not
not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자, 칠판 지우고 잠깐 설명할게요. 얘네는 생긴 모양으로 보면 긍정처럼 생겼지만 뜻이 좀처럼 뭐뭐 않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밑줄 치느냐에 따라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는 요걸 할게요. 같이 못 씁니다. 부정어랑. 부정어 중복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scarcely는 못 쓰고요. even만 쓰는 거예요. even. 오른쪽으로 쭉 가서 hardly 형광펜. 부정의 부사가 문두로 튀어나와서 도치됐는데요. 이미 부정어, 부정문 형성이 됐기 때문에 never는 안 되는 거고요. ever만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 His hair covers his eyes so that you cannot hardly. 자, cannot hardly 같이 다닐 수 없습니다. not을 지우든 hardly 둘 중 하나 지우시면 돼요. 둘 다 지우면 안 되고, 알았어요? 그 밑에 문장. 자, rather than이냐, other than이냐. 얘하고 얘는요, 반대의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X라기보단 오히려 Y 이런 거예요. 얘네는 같은 성향인데 종류만 다른 애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A 이외의 다른 B 이런 거라고. A 이외의 다른 B. 그러면 얘는 보면 뒤에 사이언스 나오죠. 과학보다 rather than을 쓰면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관심 없음 말이 안 되지. 과학 이외에는 어떤 다른 관심은 없는 거라고. 독해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빈칸 한성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거기는 other than 쓰고요. 학자들이란 boring, 지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rather than을 쓰는 겁니다. 오른쪽 23쪽 79번으로 와보실래요? 여기서는 다 Y를 강조하는 거예요. X라기보단 오히려 Y 이런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X라기보단 오히려 Y.
그래서 79번의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원급, 비교급, 최상급 구문의 he is, 자, not so much 형광펜. A manager, X 표시. as 형광펜. A tyrant, Y 표시. 매니저라기보단 완전 폭군이요, 폭군. 그럼 뒤에 매니저 X 표시, tyrant, Y 표시. less than이죠? 칠판에 써 있잖아요. 자, 거기부터 잠깐 해결해 볼까요? The new president is more very much 슈페리어, OR 형광펜. 이걸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비교급은 ER로 끝나지만 라틴어 비교급은 OR로 끝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뭐뭐 보다인데 그래서 뒤에 superior 뒤에 to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미 비교급입니다. 이미 비교급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뭘 못 쓰는 거고요. 베리, 비교급은 베리로 못 꾸미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머치, 파 다 됩니다. 비교급 꾸미는 애는 머치, 이하를 대표로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머치 했고요. 지금 파 나왔죠? 파, 이분, still, a lot 이런 거 다 비교급 꾸밀 수 있는 부사의 훨씬이란 뜻이에요. 훨씬. 베리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 밑에 슈페리어 밑에 preferable 형광펜. 얘도 라틴어 비교급에서 온 말이에요. prefer 더 좋아하다 해서 ER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얘도 뒤에 to 오잖아. preferable 뭐뭐보다 더 선호하는 좋아하는 이런 거 얘도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ing 온 거예요. to는 ing 오는 거 조심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preferable도 비교급이 돼 있는 겁니다. more랑 같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소라는 rather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면 he is 이것도 좀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인데 얘하고 그 밑에 CF 어머나 유락현이 실수했다. 야 CF가 마저 틀려 해놔야 되는데 맞다고 그냥 해놨지. 컨퍼런스 비교 문장. 머리가 되게 나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if not부터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if는 만일 뭐뭐라면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양보의 뜻도 있어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리고 분사구문 앞에는 접속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사구문을 줄여서 접속사 if를 쓸 때 not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면 얘는 거의 99% 양보의 뜻이에요. 비록 뭐뭐는 아닐지라도 이런 거예요. 일단 양보의 부정이요. 비록 뭐뭐는 아닐지라도 이런 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거 만일 뭐뭐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if not 같이 다녀서 형용사나 ing, pp 이런 거 나오면 다 비록 뭐뭐는 아닐지라도 양보의 부정이라고. 그러니까 더
똑똑하지는 않겠지만 걔랑 거의 그 정도는 애가 걔만큼은 똑똑해 이런 거라고. 이때 as 쓰고 비교 대상을 썼죠. 여기까지만 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만큼 똑똑해 이런 거라고. 영리하다고. 비록 더 똑똑하지는 않을지언정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리함을 갖고 있다 이런 거야. 이미 앞에 비교 대상을 한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지.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략된 거냐면 댄, 쉬가 생략돼 있다라는, 왜?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댄이랑 다닐 거고, 이미 한번 비교 대상을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써도 이건 맞는 문장이라고. 안 써도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위에 걸 보면 앞에서 비교 대상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여기는 비교급이 나왔지. she's를 뒤에다 썼지, 이렇게. 그죠? 이때는 비교 대상을 then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앞에서 이미 비교 대상을 밝히면 뒤에서는 then을 안 써도 되지만 뒤로 써놓고 공통으로 다 써먹을 때는 as 같이 다녀야 되고 비교급 ten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 있으면. 앞에서 이미 한번 써먹으면 안 써도 맞는 문장이고,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자, 다음 most slept, the most slept. 원래 최상급은 더랑 같이 다니죠. 그런데 그 앞에 the world's 형광펜 소유격이 나왔지. 결론 여기 보세요. once도 유식한 말 좀 할게. once도 한정사, 더도 한정사야. 한정사 중복 금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최상급은 더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once만 써도 최상급 성립이 되는 거. once가 없다면 더를 써야 되겠지만 이미 앞에서 the worlds라는 소유격을 써줬기 때문에 더를 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most만 쓰는 겁니다. 자, 77번 첫 번째 예문 마무리 해볼까요? Many times as popular, as many times popular. 뒤에 나오는 as 형광펜. 요걸 뭐라 하냐면 배수 비교라고 하는데, 몇 배를 나타내는 걸 나타내는데요. 배수사 as 뭐 앞에다 A라고 할까요? A가 B보다 몇 배 더 뭐뭐하다 할 때 배수사 as 비교급 땡 이렇게 쓰는 게, 배수사가 뭐냐면 have, twice, 3배부터는 무슨 times 하면 돼요. 3 times, 4 times, 5 times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 어순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as가 저 뒤에 가 있죠. 그럼 many times라는 배수 먼저 쓰고 as popular 형용사 앞문장이 맞는 거예요. 자, 76번으로 갑니다. 부사의 위치 관련 주의사항. still yet.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already, yet, still 이 세 개의 부사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already는 긍정문에서만 씁니다. 긍정문. 긍정문에서만 쓰이고 뜻은 이미, 벌써 이런 거예요. yes은 부정문, 의문문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already 갖다 못 쓰는 거고 긍정문에다 yes를 못 쓰는 거라고 부사용법으로. 뜻은요. yes이 부정문에서 쓰일 때는 아직이고요. 의문문으로 쓰면 이미, 벌써 이런 거예요. still은요. 아무데나 다 쓰입니다. 부정문에서도 쓰이고 긍정문에서도 쓰이고 의문문 어디서든 다 쓰이고 뜻이 뭐냐면 아직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이제 발생하냐면 already와 yes는 딱 구분이 돼. already랑 yes는. 근데 아직일 때 부정문에서 아직, yet. 부정문에서 아직, still. 요거는 순서의 위치의 차이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not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힌트 주려고 그랬는데 유락현이가 이렇게 했네. 힌트 주려고 그렇게 한 게 낮보다 뒤로 갈 거냐 낮보다 앞에 올 거냐는 거. 힌트는 색깔입니다. 낮보다 뒤에 와야 되는 아직은 yes입니다. 바로 뒤에 있든 저 끝에다 쓰든. 낮보다 앞에다 써야 되는 아직은 still입니다. 딱 정해놓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냥 편하다고. 그럼 첫 번째는 still 쓸래, yes 쓸래 뒤에 hasn't에 not 형광펜. 얘는 그래서 still입니다. 두 번째, enough, only enough. 이것도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볼까? 그냥 말로 할까 하다가 심심하잖아. 대개의 부사는요. 한 단어로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땐 당연히 앞에서 꾸며야 돼요. 앞에서 꾸미는 거 꾸미는 위치는. 그런데 이 enough만큼은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 부사를 꾸밀 때는 절대 앞에서 못 꾸미고요. 반드시 뒤에서 꾸며야 됩니다. 이것도 몇 번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뒤에 게 맞는 게 only enough. 그런데 밑에 CF, 컨퍼런스 비교하는 문장 보면 enough가 뭐니 꾸미죠. 뭐니는 명사입니다. 그럼 enough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enough는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돈 할 때는 enough money도 맞고 money enough도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밑에 how든 however든
문장 속에 형용사나 부사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면 반드시 how나 however 뒤에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거를 저 뒤에다 놓으면 안 되고 how 뒤에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how difficult 뒤에 게 맞는 거고요. 그 밑에 however stupid 맞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how가 이끄는 문장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문장은 노후의 목적어 명사로 쓰인 거고요. however가 이끄는 문장은 부사절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how든 however든 형용사나 부사는 반드시 뒤에 끌고 다녀야 된다. 두 번째, how는 명사절이다. however는 부사절입니다. 양부의 부사절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빼도 되는 품사가 부사긴 한데 however는요. 콤마가 찍힙니다. 반드시 앞에든 뒤에든. 그래서 however가 이끄는 문장 거기 she is 다음에 콤마 형광펜에 콤마 갖고 how냐 however냐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문장 요겁니다. 타동사가 부사랑 다닙니다. 부사랑 다닌다고. 가장 대표적인 애가 그냥 여러분 아는 걸로 포기하다 기브업이야. 얘 타동사잖아. 을 주다니까. 업은 부사예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나올 때 목적어가 명사일 때와 목적어가 뭐가 대명사인지는 안 써도 되지. it, them, her, him, me, you 이런 거 다 대명사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이어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때 어디다 목적어를 위치시킬 거냐 이런 게 이제 문법이야. 유식한 말 해봐. 구정보는 문두 원칙이야. 즉 대명사는 처음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걸 가리키는 거. 대명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가리키지.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걸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명사는 최대한 앞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야. 원래 원칙에서는. 근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해도 돼. 명사는 아무 데나 싹 다 놔도 돼.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된다고. 그런데 대명사는 반드시 여기만 됩니다. 뒤로 못 뺍니다. 자, 그래서 거기 put on it이냐 put it on이냐 뒤에 것만 되는 거예요. put하고 on 사이에다 it을 집어넣으라고. 앞에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문에 look at인데 여기 보세요. look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못 취하잖아. 그럼 목적어 취하려면 전치사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명사든 대명사든 항상 이 뒤에 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동사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명사든 대명사든 마치 이어동사처럼 쓰여서 막 중간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look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더 픽처 명사가 나오든 it 대명사가 나오든 look at 명사 look into it이라고. 다시 말하면 look it into는 없는 거라고. 자동사 전치사는 다 뒤로 빼야 되는 거예요. 자, 78번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아주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long의 최상급은 더 longest 앞에 거예요. most 쓰고 longest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less than 형광펜. 이미 less than이 비교급입니다. less than 사이에는 원급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 among 형광펜. among은 셋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결론. 셋 이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최상급 쓰는 거예요. 그래서 among은 셋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더 politest를 씁니다. 자, 그 밑에 문장은요.
비교 변화 중에 덜을 쓸 수 있는 애는 형용사의 최상급만 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최상급이라 할지라도 부사는 더 못 쓰는 게 부사. 그러면 비교급 앞엔 더를 쓰지 않습니다. 저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비교급인데도 더를 써주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어. 주의할 거 있다고. 원래는 안 되는데 비교급 앞에 더를 쓰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한 더 플러스 비교급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상호 호응을 이루는 건데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지다는 거예요. 이건 뜻 안 써도 되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지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두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둘을 놓고 얘기하면 비교급 쓰는 거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셋 이상을 갖고 얘기하면 최상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둘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형태는 비교급을 써야 돼. 근데 우리말로 할 때 둘을 묶어버려. 둘 중에서 이렇게. 그러면 형태는 비교급을 쓰지만 둘 중에서 얘가 어머나. 둘 중에서 얘가 더 커. 그럼 다른 거 개입 안 되고 둘 중에서라는 말은 이 안에서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최상급 취급처럼 해주는 거야. 결론. 이렇게 of the two라는 둘 중에서라는 말이 T 나오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 더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둘 중 더 뭐뭐한. 세 번째, 이 더를 우리는 문법용어로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관사냐면 정관사 모르는 거 얘기할 것 같아요? 아는 거 얘기할 것 같아요?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정관사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처음 나오면 어를 쓰는 게.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그러는 게. 나오는. 생전 처음 보는 애 소개해 줄 때는. 알겠어요? 결론. 뭔가 제한적이고 꾸밈을 받아서 정해져 있다라는 표시를 영어에서 하게 되면 더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서 형용사 구나 절이 어떤 명사 꾸미면 셀 수 있든 없든 복수든 다 더를 앞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급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더 뭐뭐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을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가 꾸민다고. 이때 더 플러스 비교급이 형성되는데요. 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오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훨씬이라는 말까지 나오면 올 더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훨씬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안 되는데 비교급 앞에 더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라고요. 그러면 78번 마지막 예문에 저 뒤에 of the two 형광펜. 그래서 앞에 더 리스트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레스가 되는 경우. 더 레스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레스는 비교급인데 더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80번으로 갑니다. 자, 노냐, 뭐냐, 리들이냐, 퓨냐. 자, 랭귀지 동그라미. 일단 맨 앞에 있는 그 랭귀지 바로 앞에 있는 퓨 지우고
few는 안 됩니다. few는 s로 끝나는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so 형광펜, as 형광펜. 여러분, 뭐뭐만큼 뭐뭐 한을 나타낼 때는 as를 쓰는데 부정문에서는 so as 씁니다. 긍정문에서는 as 쓰는 거고요. 부정문에서는 so as 쓰는 거라고. 그럼 얘는 이제 부정문으로 갈 거란 얘기고 이미 원급이 나왔기 때문에 뭐 탈락. language는 셀 수 있는 단어거든요. read를 안 됩니다. 그래서 no입니다. 결론. 올해 어느 직렬이 구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명사도 A만큼 A보다 더 뭐뭐 하지 못하다. A가 가장 뭐뭐 하다라는 최상급 구문입니다. 이거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밑에 힘은 잭이 톨러된 비교급 댄이죠. 여기 보세요. any other 형광펜. 보이스가 틀린 게 S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다른 단수명사보다 더 뭐뭐하다.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any other 단수명사고요. all the other 복수명사입니다. (81번) 좀 쉬었다 해볼까요? 그러면 다 끝내고 하려고 했더니 안 끝나지네. 좀 쉬었답니다. 예.